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 편입에서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입니다. 자, 오늘은 편입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편입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몇 시간 정도를 배분해서 공부를 하면 제일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편입 영어는 여러분들 어휘, 문법, 독해, 논리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네 개의 영역이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모두 함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무슨 영역을 먼저 시작하면 되고 그 영역은 몇 시간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둔다면 항상 어휘와 문법을 먼저 잡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제가 문법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하반기에는 문법 말고 독해랑 논리를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강사입니다. 그럼 왜 초반에는 문법이랑 어휘 이 두 가지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은 어휘랑 문법을 모르면 정확한 독해가 되질 않아요. 독해가 가장 메인 포인트인 건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은 문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수능까지만 해도요. 그냥 어휘만 적당히 알면 굳이 문법을 몰라도 문장 해석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주제, 제목, 빈칸 등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글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는 없었어요. 뭐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은 건너뛰고요. 메인 문장 몇 개 또는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고 뭐 벗이 포함되면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오셨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편입 독해나 논리는 상위권 학교로 올라갈수록 글의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는 글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나 뭐 이중부정이나 이런 장치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어휘와 문법 베이스를 최대한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도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초반에 어휘랑 문법을 많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10시간 중에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어휘 문법에 배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3시간에서 4시간은 무조건 독해랑 논리를 같이 병행해서 연결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4개의 영역이 따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한 4달 정도는 어휘 문법에 쏟아 부으시고요. 기본기가 좀 탄탄하게 잡혔다. 그럼 바로 독해로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문법을 독해 해석하는 데서 찾아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해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을 사용하는 거지 독해 지문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글을 쓸 때 문법에 입각해서 글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독해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글의 흐름대로 쭉쭉 읽어가면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4달에서 5달 정도는 독해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학습 시간 10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6시간 정도를 독해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영어 실력에 있어서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기준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보진 마시고요. 그냥 대강의 비율이나 학습법 중심으로 나에게 맞는 스타일로 변화시켜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독해 공부하는 데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또 4시간은 그렇다면 어휘, 문법, 논리를 공부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2달이 남았습니다. 이 2달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독해까지 하셨으니 세 파트를 연결해서 논리 공부하는 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공부 학습, 그러니까 논리 학습에 많은 시간을 주시면 되고요. 그 후에는 어휘, 문법, 독해, 논리 총정리를 하시면서 기출풀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절대 어느 한 영역이 끝나고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학습법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되 이 영역의 비중만 조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하루에 공부하는 양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어휘,
문법, 독해, 논리 이렇게 한 세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 추가 시간에 오늘은 나 오늘 문법 부족하니까 부족한 영역을 이렇게 문법으로 보충하겠어 라고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상 공부를 하신 다음 마무리는 테스트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휘나 문법을 공부할 때 눈으로만 보고 대충 이해했다 싶으면 책을 덮으시는데요. 이건 눈으로만 이해를 한 거고 머릿속에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테스트로 진행을 하시고요.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최종 정리하시고 다음날 학습도 전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요. 외우기 싫어도 머릿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즉 공부는 우리 모든 그 감각기관을 다 써서 공부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할 때도 여러분들 단답으로 번호를 체크하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빈 종이를 꺼내시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초반에 공부할 때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백지 테스트라고 해서 백지 테스트에 내가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5형식 동사를 공부했다. 그럼 5형식 동사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내 손으로 적지 못하는 건 100%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다시 꺼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할 때 어제 공부했었던 내용을 다시 꺼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비어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까지도 채워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해서 덮기 전에 내일 학습할 내용을 미리 한번 크게 훑어보고 접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뱉어서 읽어도 보고요. 이렇게 입으로 읽은 내용을 다시 내 귀로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한 단어를 봐도 여러 감각기관을 이용하게 되므로 오래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편입 영어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도전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